안녕하세요, 김카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인종차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인종차별에 대해서 공부하며 이에 대해 여러 번 생각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점점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더 중요해질 문제가 바로 인종차별입니다. 인종은 생물학적인 개념일까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구성된 개념일까요? 바로 제국주의 시대를 통해서 형성된 사회적으로 구성된 개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찰스 밀스 이야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스는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철학자인데요. 인종 연구, 그러니까 미국에서 Racial Studies 혹은 Black Studies로 분류되는 분야의 중요한 학자 중 하나입니다. 제가 처음 인종에 대한 연구를 읽은 것이 바로 이 찰스 밀스의 책이었습니다. 밀스는 불평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자 불평등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인종이라고 하는데요. 마크시스트들이 주장한 것 같이 생산수단 유무로 구분되는 계급도 아니고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한 것과 같이 성별도 아니라는 것이죠. 백인과 나머지로 구분되는 인종이 불평등의 가장 중요한 지표라는 것입니다. 밀스의 주장 중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성차별이 존재하지만 적어도 직장에서 성차별을 받는 백인 여성이 집에 돌아오면 백인 남성과 부와 같은 사회적 특권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인종은 철저하게 구분되고 차별받습니다. 밀스의 주장은 인종 문제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인종 문제가 사회의 중요한 문제라는 밀스의 주장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예외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되고 보수가 적은 일명 3D 직종은 모두 동남아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밀스가 이야기하는 인종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다른 방식으로 여전히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인종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기에 앞서 말한 개념들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생물학적인 개념과 사회적으로 구성된 개념을 구분했는데요. 이 개념들에 대해 가족을 예로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은 생물학적인 개념일까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구성된 개념일까요? 대부분의 가족은 혈육으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족이 그렇다는 것이지 모든 가족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입양한 아이가 있는 가족도 다른 가족과 마찬가지로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족 형성에 혈육이 중요한 경우가 많지만 가족은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회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각 문화권마다 가족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을 수직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보다는 부모, 조부모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래된 영화이지만 영화 친구에서 교사가 불량 학생의 멱살을 잡고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나라 가족의 수직적인 구조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반면 멕시코와 같은 남미 국가에서는 가족의 수평적인 구조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 사촌 그리고 팔촌까지가 자신의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카톨릭교의 대부 문화가 이 지역에서 잘 자리를 잡은 것은 이런 수평적인 가족 구조를 더 강화해주는 장치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가족이 각 문화권에서 다른 방식으로 이해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혈육으로 결정되는 생물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각 문화의 정치, 경제, 문화에 따라 결정되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인종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인종은 생물학적인 개념일까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구성된 개념일까요? 인종은 그 사람의 피부색에 따라 바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전적 요소가 결정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종이 생물학적인 개념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종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 특히 인종차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인종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개념입니다. 그 이유는 세계가 불과 100년도 안 된 과거까지 제국주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시대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가 지금 지구촌이라고 불리는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형태를 갖추게 된 계기는 비극적입니다. 유럽 열강들의 다른 지역들에 대한 일방적인 침공과 착취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 유럽 여행을 하며 그들의 화려한 문화에 감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가 죽기까지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의 찬란한 문화와 도시들은 모두 식민 착취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구 문명의 성취를 모두 부정할 필요도 없지만 반대로 무조건 찬양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인종이라는 개념은 유럽이 세계를 정복하며 그들의 일방적인 시선으로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서구 제국주의와 인종의 문제를 가장 날카롭게 분석한 책이 그 유명한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인데요. 사이드는 제국주의라는 권력 구조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종에 대한 담론의 관계를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백인과 이색인종, 문명과 야만, 이성과 비이성, 그리고 과학과 신비로 양분되는 이분법은 철저하게 유럽인들의 시각으로 형성되었음을 사이드는 지적합니다. 무엇보다 서양인들이 인식하는 오리엔트, 즉 동양은 실제 존재하는 동양이 아니라 그들의 상상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사이드는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리엔트라는 것은 서양인들의 상상 속에만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상상은 제국주의라는 틀 속에서 그들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슬프게도 이 이분법적인 인종관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 속에 내면화되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수백 년 동안 지속된 제국주의에 대한 공동의 기억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다시 원래의 주제로 돌아가자면 인종은 생물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제국주의 시대의 잔재이자 어쩌면 지금도 진행 중인 제국주의 시대의 산물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종차별적인 모습을 갖는 것은 매우 서글픈 일입니다. 비록 서양인들에겐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제국주의 시대에 착취를 당한 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인들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두려움, 그리고 나머지 인종들에 대한 무시는 이런 백인 중심의 인종관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다른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미국 역시 과거 유럽 열강들과 비슷한 제국으로 봐야 할까요? 모든 인종차별이 제가 오늘 설명한 서구 제국주의라는 틀에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흔히 교차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되는 성차별과 같은 다른 종류의 차별과 인종차별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리고 밀스와 사이드와 같은 인종차별의 비판적인 시각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남아있지만 이미 오늘 영상이 길어져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어떤 것이든지 좋으니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김카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